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2부 진행 바로 쉬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야 될 거 체크를 하시고 강의를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강의나 쭉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다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쉬지 않고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드릴 거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를 보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 메뉴가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자동장부 페이지 왼쪽에서요. 여기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라고 부가서비스 아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끝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장이 지금 한 달 단위로만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 끝 요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느리시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렇게 거래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매출 매입장의 효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매출 매입장이 있는 이유가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매출이랑 매입만 이 거래 내역을 상세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즉,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저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이 신고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간편장부에 있는 이 내역이 이 비용, 특히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비용이 지금 금액이 이만큼인데 왜 내가 이 신고서 봤더니 이만큼 공제를 못 받아요. 뭐 2,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10% 하면은 230만 원인데 왜 공제가 그거밖에 안 되죠? 약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고서 보면은 왜 납부세액이 이렇게 나오죠? 약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이 모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간이가세자로부터 뭐 산 물품, 면세사업자로부터 산 거, 또는 아까 전에 잠깐 앞에서 부가세 체크사항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차량 중에서 승용차, 1000cc 이상의 승용차에 기름 넣으신 거 이런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장부에 입력한 거래 중에 어떤 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즉 부가세 매출 매입장은 간편장부, 복식장부 거래 중에서 부가세에 포함되는 거래들, 매출이랑 비용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보시고 아마 신고서랑 부가세 매출 매입장은 일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 신고서를 보시고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보신 다음에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대조를 해보실 수 있냐면 간편장부에 있는 거래 내역이랑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같이 상호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엑셀 인쇄 버튼도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 엑셀로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그 거래 내역 받으셔가지고 장부랑 이 거래는 이래서 없구나, 이 거래는 이래서 없구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거래 중에 이거는 왜 못 받지? 라고 의심이 드시는 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 많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저희 쪽에 적으신 비용이나 고정자산 메뉴에서 거래처를 기타 거래처로 입력하시거나 지불 방법을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하신 경우, 그런 경우는 부가세 신고, 부가세가 없는 거래, 즉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취지에서 지금 여기 기타 수수료라고 6만 원이 0으로 기재된 거 보시죠? 이런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기라고 되는데 기타 영수증 받은 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기재한 거래 중에 기타 거래처로 입력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오픈마켓 그 실제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실제 거래처가 불분명하면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타 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래는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안 찍혀 있다. 그리고 기타 영수증 왜 안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그것도 설명드렸는데 적격증빙, 즉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증빙을 받으신 경우에는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기타 영수증일 때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그 증빙불입 가산세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출매입장이랑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이렇게 상호 비교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매출인데요. 장부의 매출을 제가 이렇게 예시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사실상 빠지는 게 없어요. 신고서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나고요. 여기 항목이라고 적힌 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연수, 기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매출로 입력했는지 분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한 게 뒷페이지 가시면 신고서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신고서 어디서 보는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신고서에 보시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현금연수 매출 기타 매출은 현금 매출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아까 전에 현금 매출 말씀드렸죠. 현금 매출 그리고 저희 쪽에 뭐 기타 포인트 매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찍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찍힌 금액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데에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9만원 해서 아까 전에 신고서에 9만원 찍힌 거 보이셨죠? 네, 지금 제 화면이 예시 똑같이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대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내가 기재한 매출이랑 장부상 매출이 일치하는지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가세 매출매입장이랑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매출 메뉴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이제 6번, 7번은 신고서 여기 6번, 7번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괄호 9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O표시, X표시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전자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전자세금계산서 인지예요. 그래서 지금 입력해 놓으신 매출이 다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예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근데 하나라도 X라고 되어 있으면은 바로 장부 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부에서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세금계산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예라고 체크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고 안 되어 있으면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다 발행했는데 하나라도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크하시고 저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 안 하고 저장하면 종이세금계산서.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자의 동그라미 X 표시는 그런 식으로 내가 종이세금계산서면 X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면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정 누락분인데요.
예정 누락은 사실 저희 자동장부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정 누락이 뭐냐면은 예정 신고했을 때 내가 매출 내역을 깜빡 잊고 뭐 하나를 안 넣었어. 그럴 때는 그 내역이 동그라미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표시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설명드리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런 내가 예정 신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예정 고지가 아니라 예정 신고입니다. 내가 예정 신고를 했어. 7월부터 9월까지 내역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했는데 그때 뭔가 빠뜨린 매출 매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정 누락을 안 했는데도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저희 쪽으로 꼭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 누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원래 지금처럼 다 X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예정 신고를 안 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매출은 한번 쭉 확인해 주시고 매입 쪽을 보셔야 되는데 매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빙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매입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매입 예시랑 다 이렇게 교환을 적어놨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이 매출 매입장에는 간이 영수증, 기타 영수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 매입장 보면 아마 기타 영수증 내역은 다 빠져 있을 거예요. 또는 기타 거래처는 다 빠져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게 불공제 거래예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카드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불공이라고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카드 내역 같은 경우도 접대비에 썼으면은 여기에 카드 적혀 있고 불공에 동그라미 표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거래는 여기 아예 안 찍히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 중에 불공제가 있으면 그건 아예 신고서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신고서를 보여드릴게요. 신고서에 카드 쓴 거는 여기 괄호 14번에 찍힙니다.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찍혀요. 그래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내역 중에 불공제 거래가 있으면 아예 14번에서 제외하고 공제되는 것만 합계가 뜹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불공이 있는 이유는 세금 계산서 거래 중에 혹시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으면은 체크하면 여기에 불공이라고 동그라미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월부터 12월 사이에 1000cc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승용차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구입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내역이 입력이 되면서 불공의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신고서는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고정자산 매입분의 11번에 찍히면서 여기 아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한 불공제는 일단 세금계산 수치분에 찍혀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서 마이너스를 쳐주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은 내역은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아예 안 찍히면서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같은데 신고서에 찍히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것 중에 저 불공제 내역 있는데 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0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예 내역에서 제외되는 거다. 그리고 그 상세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신고서 3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그러면 어디에 찍히는 거예요? 물어보시잖아요. 그것도 괄호 14번입니다. 그래서 괄호 14번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그리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 중에 그
공제가 되는,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금액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는 신고서 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수한 케이스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에 한해서인데요. 그 공통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세랑 면세, 즉 마트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마트에 전기료를 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마트의 전기료는 내가 과세 물품, 즉 뭐 가공식품 이런 거 냉장 해야 돼가지고 전기 돌린 거 플러스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냉장하느라고 돌린 거, 즉 면세 매출과 관련된 거에 쓰이는 거잖아요. 즉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에 동시에 쓰이는 그 지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공통 매입세 공제가 뭐냐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기료가 100만 원이 고지가 돼서 매입세 공제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원래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10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마트, 예를 들어 마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면세 사업자, 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에도 그 전기료가 사용이 되었고 면세 사업에도 그 전기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비중대로 면세 사업에 쓰인 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요. 과세 사업에 쓰이는 그 매출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과면사업자분들은 여기 16번에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는 금액이 찍힌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면세 사업에 영위된 지출액만큼은 여기 찍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과면세 사업자분들은 여기 찍힐 수도 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뭐 예를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뭐 그 병을 치료하면서 그 진료비에 대해서는 면세지만 뭐 피부과 시술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는 과세로 받죠. 부가세를.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세랑 면세를 겸용한 건데 그 겸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과세 사업에 쓰인 부분만큼만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그 면세 사업을 영위한 부분만큼 빠지게 된다. 적혀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신고서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나는 지금 전자신고하러 하는 거 보러 왔는데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지? 라고 하시면 그 전자신고는 한 지금 곧 할 것 같긴 한데 한 10분 뒤에 들어오시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고요. 그 신고서 보시다 이상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전자신고만 보실 분들은 10분 뒤에 다시 영상 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서, 매출 매입장. 매출 매입장의 불공은 이렇게 신고서랑 연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은 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찍힐 수가 없어요. 저희 쪽에 과면세 겸용하시는 분들만 O 표시가 찍힐 거예요. 나머지는 다 X로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 의제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의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쪽에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는 분명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음식점업인데요. 제조업인데요. 왜 의제 매입세 공제에 금액이 없죠? 신고서 봤는데 3페이지 봤는데 안 찍혀있어. 그러면은 그때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 물품을 봐요. 면세 물품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은 뭔가 왜 안 들어 저희 쪽에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X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부가세 신고 전 체크사항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요 조건. 그래서 간편장부, 복식장부 비용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실제로 제품 만드는데 산 재료 음식 만드는데 쓴 재료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맞는지 적격 증빙을 받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나면 아마 의제 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참고를 교환 받으셔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앞에 일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드릴 게 이제 일반 과세자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간이과세 신고서는 바로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분들은 보통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다음에 이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처럼 부가세 신고할 때도 세액공제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고 저 이지샵 통해서 신고하면 이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10,000원이 찍힙니다. 지금 그 괄호 18번 보시면 10,000원 찍혀있죠? 그리고 괄호 19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특정한 업종입니다. 이 업종 제가 적어놨는데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조업이나 도매업 중에서 이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찍혀서 저희 쪽 문의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업종에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일으키면은 그때는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19번에 이 찍히는 500만 원은 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이고요. 이거는 공급과의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괄호 3번에 454만 5,453원 플러스 45만 4,545원 이거 더하면 500만 원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랑 세액을 괄호 3번의 금액이랑 세액을 더한 금액이 지금 여기에 500만 원으로 찍혀 있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해서 1.3%, 음식점업은 2.6%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업종 코드를 올바르게 기재를 했으면은 찍힐 거고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 체크 안 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체크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정고지세 얘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전자신고 돌릴 때 어디다가 입력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정 신고하신 분들은 여기 0원이라고 찍히는 게 맞고요. 예정 고지 받으신 분들만 여기에다가 금액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뺀 금액이 차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찍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파일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쪽에 입력한 통장으로 환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기 환급에 체크를 했으면은 15일 이내에 환급이 될 텐데 조기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즉 수출에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번 과세 기간 중에 시설 투자 환급이 있으신 분들만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과세자 신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이번에는 간이과세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이과세자분들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조금 다른 것만 알면 신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매출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다음에 그 세액공제를 빼서 그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간이과세자분들은 조금 다른 게 그 전체 매출 그러니까 뭐 공급가액이나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그 전체 매출 금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한 다음에 세율 10%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는 아마 다 금액이 그 공급가액 부가세 구분하지 않고 매출 합계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매출의 합계가 찍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합계 찍힌 거에서 부가가치율 아마 업종별로 저희 쪽에 나누어서 들어가져 있을 텐데 그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 것만큼 부가가치율 적용돼서 10%에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이과세자분들은 조금 단순해요. 그 할 수 있는 게 단순한데 여기서 그 간이과세자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시는 거를 제가 일반 과세자분들이랑 다른 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를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아마 이 안에서 거의 간이 과세자분들은 질문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저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요. 일반 과세자들은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저는 여기 납부세액이 0이라고 나오죠?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신고서를 다 안 찍어놨는데 끝에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이과세자 제가 계산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는 그냥 매출 통 금액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만큼을 그 과세 표준으로 보고 거기에 10%를 곱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그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 분들은 그 매입세액 매입세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산 구조상 없기 때문에 아예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크면은. 비용이 더 클 때 마이너스 0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되물으시는 게 그러면 간이과세자인 저는 굳이 세금 계산서 안 받고 현금 영수증 안 받고 카드 결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문제를 방지하고자 특별히 간이과세자 분들도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받은 금액에 그 부가세, 공급가액 말고 공급가액의 10%만큼을 공제해 주잖아요. 대신에 간이과세자는 그 10%가 아니라 매입세, 그러니까 즉 내가 영수증상에 받은 영수증상에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10만원에 대한 10%가 아니라 만원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곱한 금액이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리 공제가 많다고 해도 납부세액이 0이 되는 건 똑같아요. 환급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여기 아마 찍힐 거예요. 본인의 매출이. 그래서 여기 매출이 20%라고 하면은 만원의 20%인 2,000원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신고서에서 대충 계산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납부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납부세액 0이 나오죠? 이거 오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류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매출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연 매출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미만일 때는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납부세액이 0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혹시나 3천만원인지 아닌지, 이 기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납부세액이 올바른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원이 아래면은 비용이 0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분들은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고 간이과세자분들은 신고서 확인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신고서랑 매출 매입장은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는 다 되셨다고 보고, 이 제조업의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 2017년이라 2018년도입니다. 네, 2018년도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마 금액이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 찍힌다 하면은 0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조업분들은 4번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